자, 조국 장관 직접 받았던 초안, 펀드 운용 초안에는 블라인드라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수정이 이루어진 펀드 운용 보고서를 들고 셀프 청문회장에 조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제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후보자가 블루코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전부 웰스 CNT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처가 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블라인드 어디에 펀드 그 투자하는지 얘기 그 또 자체를 하려고?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운용 보고서 수정 요구, 조작 지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음에 그 펀드 보고서 인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인편을 받아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제가 추측해 볼 건데 정경심 교수한테 야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직원의 코링급 회의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블라인드 펀드를 넣어달라고 수정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작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허위로 만드는 걸 조작이라고 하고 이것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거죠. 예.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아마 허위로 펀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렇군요. 이건 그러면 단지 그걸 만든 직원, 코링크의 대표나 직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공공관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일단 조국 장관이 계속 이건 나는 모른다. 정경심 교수 모른다. 그렇지만 저도 조국 장관의 청문회 할지 기자회견을 생각하면 계속 블라인드 펀드란 말이 머릿속에 굉장히 뇌리에 돌아요. 네. 근데 그게 일단은 전혀 신뢰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거 블라인드 펀드도 아니었다.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허위 펀드와 펀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우리가 뭐 직접 투자를 백지 신탁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되고요. 또 공직자 윤리법에 문제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과연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나 네. 아니면 오촌 조카하고 관계에 있어서 공공관계를 형성하느냐에 있어서 예.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자기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예. 저런 식으로 해서 관여한 게 인정된다고 하면 단지 이게 조국 장관의 처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공관계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조국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자료도 없었고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의 일부가 밖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들이 언론과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검찰 수사 다른 점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검찰은 더욱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가 완결이 되고 수사 결과에서 브리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경천 동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문제가 되었는 WFM의 어떤 주가 조작이랄지 이런 문제와도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언론이랄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나타나게 되면 단지 이러한 범죄 혐의 자체가 정경심 교수에 끝나는 게 아니고 조국 장관의 공모관계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거 제가 분석을 해보면 검찰의 수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범, 공모, 문서 조작 요구, 문서 조작에 대한 공범 관계.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김변 박사님. 네. 처음에 조 장관에게 코링크 관계자가 만들어 온 그 펀드 운용 보고서가 전달됐어요. 여기 블라인드라는 문건이 없었잖아요. 조국 장관이 받아서 정경심 교수 함께 받겠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이사에게 전화 걸어서 블라인드 문건 넣어라. 다시 온 걸 조국 장관이 받고 청문회장에 갔잖아요. 자, 처음 받았던 문건하고 다시 돌아온 문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예. 조작에 개입 안 됐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럼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그거 어거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조작 지시하지 마라. 라고 원래 받았던 문건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조국 장관이 청문회를 둘러싸고 했던 해명의 논리가 다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라고 하는 회사에 어떻게 설립에 관여했고 운용에 어떤 방식으로까지 개입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논리의 핵심은 사모펀드라는 건 블라인드 펀드인데 거기에 코링크 P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오촌조카가 개입된 것 같아라는 것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펼쳤던 논리는 오촌조카는 어쩌다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나는 애당초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을 뿐 여기에 대한 운용과 투자는 별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거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필요했던 게 바로 이 운용보고서고 운용보고서를 청문회 당시를 보면 똑똑하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조국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목도하게 됐을 때 조국 장관이 과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언론과의 간담회, 청문회라는 감정, 본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청문회 준비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청문회 준비단과 조국 장관이 청문회를 다 준비하잖아요. 여기에 정경심 교수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조국 장관이 같이 하겠다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이걸 어떻게 몰랐다라고 할 수 있으며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촌조카가 핵심인데 전화통화 해봤냐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촌조카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코링크 P랑은 왜 연락을 합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문회 전에 코링크 P로부터 이런 보고서는 왜 받느냐는 거예요. 이 펀드의 운영 보고서는 분기별로 받게 돼 있는데 분기별로 펀드 운영 보고서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운용과 투자에 대한 핵심적인 이 몸통이 같이 정교수랑 얽혀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운용 보고서를 조국 장관이 직접 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조국 장관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실토하고 해명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과 다른 문서가 허위로 만들어지는 게 이 조국 장관 일가 사건에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장, 인턴 보고서, 이제는 펀드 운용 보고서까지. 이거 명백한 불법행위다. 김광삼 변호사 이렇게 말했는데 김 변호사님은 또 검찰이 있을 때 그 주가 사기 수사 전문이었어요.